엄마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인정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역시 이렇게 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다면 아이에게 자존감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주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부모의 자존감은 그대로 아이에게 되물림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즉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하다못해 그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모습하고 간극이 있더라도 생각의 방향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보다는 확실히 자존감은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코칭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글쓰기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코칭 신청서를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 자리가 한정된 만큼 마감이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500명이 넘는 분들과 코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자존감이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외부에서 큰일이 생겨났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사람의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더 우울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코칭했었던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분은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친정엄마는 좀 편찮으셔서 집에서 직접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 미취학 아이들이라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고요. 거기다가 아이들과 어머님 모두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시대요. 그래서 식사 준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다는 거예요. 제철 재료에 아주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서 정성껏 요리를 해야 겨우 먹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의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시간을 나의 엄마와 우리 가족들에게 맞추느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모두 자기가 쓰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은 전혀 없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과 내가 정말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그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큰 일 같을 때 말이에요. 이날 코칭에서 말씀드렸었던 행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회복했었는데요. 바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나누어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코칭했던 그 엄마분께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작아 보이거나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이 돼서 불안하거나 더 우울해지는 거죠. 이날 코칭에서 말씀드렸었던 행동은 바로 글쓰기예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도 바로 이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마치 셀프 코칭처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소개드릴 글쓰기는 두 가지 글쓰기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 얽혀있는 생각들을 비워내는 글쓰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 경험들, 느낌들, 관점들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글쓰기예요. 첫 번째로 비워내는 글쓰기는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쌓여있던 고민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냥 쏟아내듯이 쓰는 겁니다. 당연히 두서가 없어도 되고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로만 끼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선이나 낙서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거 글로 꺼내놓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나냐면 저희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들은 2가지나 3가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1-2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1-2가지의 생각이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써보면 내가 머릿속에서는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 해결 방안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생산적인 글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엄마의 경우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 맛있는 식재료를 고르는 팁,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글로 남겨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이 스스로에게도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생산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보기에는 어떤 모양이 달라지거나 어떤 결과물이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분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정성껏 하시고 식재료도 엄청 꼼꼼하게 고르시는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코칭을 받기 전과 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고 해요.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한 감정 또한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낳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출산 직후에 특히 미국에 쌍둥이를 데리고 갔었던 시절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집에 살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유모차 아이들 2명을 안고 나가야 하니까 남편이 나가면 제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고 슈퍼마켓 하나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며 체형이며 아이를 낳기 전보다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거울을 보기조차 싫었었거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그야말로 찡그린 상태로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나에게는 왜 기회가 안 오지?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야? 라면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을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변 탓으로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눈이 거의 세모꼴로 하고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는 사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상태는 그 전날과 다르진 않은데 그냥 의도적으로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입에 미소를 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꽤 좋은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자존감이 낮아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남일 같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 스스로를 가둬두는 벽을 치이신 것 같고 거기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충분히 벽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데도 말이죠. 결국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작은 성취를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쌓으시다 보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나 행운이 없더라도 우리가 마음에서 느낀 행복감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먼저 높아져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아이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만약 지금 내가 자존감이 낮고 불안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코칭 신청서를 고정 댓글로 올려두었습니다. 하루에 코칭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의 변화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게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내 아이도 나도 인생의 주연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